상해보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아닌 신체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겠죠. 그래서 신체 상해,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에 관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 급여를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보험사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험법 총론 시간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했는데 이 보험사고가 되기 위해서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그 다음에 그 인과관계, 그 원인과의 그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이러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상해보험 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상해보험 계약의 종류에 보면 정액보험이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정액보험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아까 앞에 첫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의 그 사망을 한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인 경우가 많겠지만 이 상해보험, 사람의 신체에 관해서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그러한 뭐가 있을까요? 부정액. 그래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그러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액보험과 부정액보험을 혼합해서 상해 부위라든가 정도에 따라서 이 등급을 정하고 등급별로 약정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등급별 최고 한도액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자동차 보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책임보험 형태에서 뭐가 있었냐면 사망의 경우는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상해 같은 경우는 이 장애 등급에 따라서 1급은 뭐 2천만 원 이하, 2급은 5천만 원 이하 그런 식으로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상해보험 계약의 성격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정액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간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정액보험은 사망했을 경우에 즉 생명보험의 경우에서는 생명보험의 경우에 얼마씩 정액으로 정해놓은 게 있고 손해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근데 상해보험은 구간을 정해놓고 구간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반영해가지고 그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보험업법에 나온 건데, 자, 우리가 생명보험과 즉 생명보험에 관한 인보험 계약과 화물 손해보험 사업이 회사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상해보험은 중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에 관해서는 인보험회사도 다룰 수 있고 손해보험회사도 다룰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보험계약법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어찌됐든 보험업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사업자, 즉 보험자들을 규율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의 객체가 사람이라는 점에서 생명보험과 더불어서 인보험에 속하죠. 당연하고요. 인보험과 속하지만 다만 손해보험과의 그 성질도 있는데 뭐냐면 손해보험은 같은 성질의 것이 있지만 이 상해보험과 약간 성질이 다른 것은 손해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따라서 그 손해를 커버하는 것이지만 이 상해보험은 약간 그 인보험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 테두리가 정해져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점에서 약간 손해보험과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법 739조에 보면 상해보험에 관한 내용을 또 생명보험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죠. 따라서 이 상해보험도 결국은 인보험의 한 종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해보험은 완벽하게 인보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손해보험의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상해보험증권도 앞에서 우리가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 있었죠. 대동 소유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인보험증권에 즉 상해보험증권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차이가 있는데 이 피보험자의 주소, 생명, 연월일 보험에 붙여진 자죠. 그럴 경우에 이거 대신에 뭐라냐면 직위라든가 직무 만약에 그 사람의 주소라든가 성명, 피보험자의 생년월일 이런 것을 알 수 없을 때는 그 사람의 직위라든가 직무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 그것은 이 기업 내에서 어떤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그러한 직무라든가 직위에 따라서
위험률이 다를 경우에 그 기업주가 직무 또는 직위에 있는 자를 교체하거나 그럴 경우에 그 문제 삼지 않고 그런 경우를 피보험자로 해서 하는 타인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피보험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을 원칙적으로 기재해야 되나 이거 대신에 이걸 가름해서 뭘 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직무라든가 직위만을 기재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된 점이 좀 다른 우리가 앞에 봤던 임보험 계약에 있어서와 좀 차이가 있죠. 자, 보험사고는 앞에서 자꾸 본 것처럼 자, 신체에 가해진 신체 손상이 있어야 되고 외래성이 있어야 되고 급격성이 있어야 되고 우연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질병은 아니다. 내부적인 원인에서 발생한 질병은 뭡니까? 질병보험은 이 상해보험과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급격한 사고이기 때문에 원래 앓고 있던 병이 더욱 악화돼서 사망한 경우는 그것은 이 급격한 사고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연한 사고이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에서 급격하게 갑자기 당한 사고여야 되는데 외과적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는 역시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해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는 이 신체 손상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외래성, 급격성, 우연성 이 요건을 다 갖추어야만 보험사고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상해보험의 경우도 면책사유가 있는데 면책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즉 피보험자에게 신체가 상해가 생겼지만 어떠한 경우에 이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그러한 것을 보험자 면책 사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상해 사고가 생기면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보험금을 지급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 사망보험금과 후유장애 보험금,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 등의 형태로 여러 가지가 지급이 되는데 보험자는 보험기관을 통해서 증권에 기재된 이 사망이라든가 후유장애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고 의료보험의 경우는 사고마다 증권에 기재된 의료보험 가액을 한도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 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는 어떡하냐 라고 했을 때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관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약관에 따라서 보험 금액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상해보험은 뭐다? 생명보험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해보험에 관해서는 생명보험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되 다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이건 뭡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온전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명보험에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명보험을 체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사망케 할 수가 있잖아. 따라서 15세 미만자라든가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그 사람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경우 그러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다쳤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계약에 든 것은 그 사람한테 나쁜 게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 15세 미만자라든가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오히려 일반 정상인에 비해서 보험사고, 즉 상해사고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보험에 들어서 병원에서 치료비를 받게 한다든지 그것은 과히 나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는 이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에서 이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뭐다? 이 상해보험 계약은 뭐다?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에 관한 상해보험 계약은 유효하다. 그래서 이 상해보험 계약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제외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위험이 없죠. 생명보험에서 같은 뭡니까?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을 오히려 다쳤을 때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필요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허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 732조가 이거였고 732조가 뭐였습니까?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중과실의 경우도 뭐다? 보험자는 면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우리가 고의의 경우는 보험자는 면책입니다. 그래서 자살한 경우, 그런 경우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자, 중과실의 경우는 보험자는 뭐다? 면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과실의 경우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였죠? 무면허 운전이라고 그랬죠. 무면허 운전, 또 뭐가 있었죠? 음주운전.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면허 운전이라든가 음주운전의 경우는 보험 계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보다 보험 사고에 관한 고의가 아니고 그 사실에 관한 상황에 관한 거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면책이 안 되고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준용되어야 되냐에 대해서 이것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설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용을 한다 아니면 준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 15세 미만자라든가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에 관한 그러한 내용은 이 상해보험의 경우는 준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상으로서 우리가 이 보험계약에 관한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계약 일반을 배웠었죠. 계약 일반. 그래서 주로 개념 위주로 많은 내용을 했었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손해보험을 배웠었죠. 손해보험에서도 총칙이 있었죠. 총칙이 있었고 각칙이 있었죠. 그래서 각칙에서는 뭐 화재보험, 운송보험, 뭐 해상보험, 뭐였죠?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재보험 이런 내용들 가지고 공부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인보험을 배웠습니다. 인보험에서도 뭐가 있었죠? 생명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해보험이 있다라고 했죠. 상해보험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상해보험과 타인의 상해보험과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으로 이렇게 나눠졌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법을 쭉 공부하시는데 이 보험법에서 배웠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공부를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이제 보험법 상해보험에 관한 내용으로 인보험을 마치면서 이 보험법 내용에 관한 내용은 간략하게나마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보험법 내용을 공부하시느라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